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여한의사회 충무이사 민예은입니다. 오늘은 여한의사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저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현재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비 여한의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의대에 입학할까 관심 있는 수험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여한의사는 좀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이미 여한의사신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3일 때는 대학만 결정되면 끝나는 것 같지만, 대학 졸업할 때 되면 또 다시 진로 고민하게 되고,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심지어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진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는요, 전국 본과 4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로 멘토링이라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로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무려 100여 명의 본과 4학년 여학우들이 3시간 동안 자리도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국 본과 4학년 여학생들이 총 한 200여 명인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큰 관심을 주셨다 볼 수 있는데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명해 주신 선배님들의 내용들 제가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의사의 해외 진출 편입니다. 총 2분의 선배님들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그중 먼저 아제르바이잔에서 최가야 원장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가야 원장님은요, 아제르바이잔에 경희 의료원과 협력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남편분이 파견이 되시면서 처음 가시게 되었고요. 마침 그 병원에 그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그 여자 원장님이 필요한 상태여서 2012년부터 한방과를 맡아 근무하게 되셨고, 현재는 40여 명 정도의 의사분과 협진하고 계십니다. 치료는 침등 부항 치료 등 일반적인 한방 치료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장점으로는 첫 번째,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의료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도 퀄리티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한의학의 세계화 전면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최가연 원장님께서는 35개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을 진료하고 있고, 대부분 한의학 치료가 처음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료 자체가 한의학을 소개하는 것이 되는데요. 현재 의사 인터뷰로는 처음에는 한의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정말 생소했으면서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 싶은 마음으로 의심 있게 지켜봤지만, 이제는 그 어떤 치료보다 좋아하게 됐고 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환자분들도 완전 신세계다, 뭐 침이 아프긴 하지만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해외 진출 한의사의 장점 세 번째로는 유럽 여행, 세계 여행하기가 좋고 다양한 언어가 구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해외 진출 한의사의 단점으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의사소통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다라고 토로해 주셨어요. 이게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각 나라나 문화마다 아픈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무릎이 시리다,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환자분들은 관절에 소금이 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이런 일화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슬람 문화나 공산주의 같은 생소하고 적응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질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최가야 선배님께서는 뛰어난 후배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셔서 한의학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애정어린 당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한의사 진출편입니다. 미국 한의사 진출의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조선의 원장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조선의 원장님은요, 경희대 한의학교 졸업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근무하셨다가 하버드 랩 연구원으로도 계시고 또 LA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원 대학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대한민국 대구 국가대표팀의 팀닥터도 맡아주셨고 현재는 미국에서 로컬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에서는 LA 부분에 가장 많은 미국 한의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 한의대 출신의 클리닉으로는 뉴욕까지 합해서 전체로 한 40명 정도 넘는 정도의 분들이 진출해 계셨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미국 한의사 활동은요, 침구사, 우리가 아큐펑처라고 부르는 침구사로 하게 되는데 침구사 시험은 두 가지를 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CCAOM이라는 협회를 통해서 한국 한의사 학력을 인정받으면 바로 연 2회 정도 진행되는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건데 케일이라는 시험은 현지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다녀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침구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침구사는요, 침과 한약을 쓸 수 있고요.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 약침, 매선, 도침과 같은 치료 기술은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클리닉에서 많이 보는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통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페인이면 페인킬러, 진통제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페인, 내 통증이면 아큐펑처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다라고 하고요. 또 한의학의 불임치료, 우리가 난임치료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이 백인 사회와 미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한방 부인과적으로도 수요가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 한의사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자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너무 내용도 복잡하고 많아서 저희 원본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팀닥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셨었는데 팀닥터는요. 팀닥터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 위촉을 받을 수 있고 현재는 38명 정도 한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선의 원장님께서는 여자 배구 대표팀과 해외 출장 등의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미국 진출을 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의 메인 이유로는 자녀 교육을 꼽아주셨습니다. 엄마로서 또 여성 직업인으로서 평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미국 진출 이후에 뭐 WHO나 NIH 같은데 기관에 이제 어플라이 해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NIH 안에 대책의학연구소에 잡이 열려 있으니까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플라이 할 것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한의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길을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의사의 공직편이었던 보건의료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하예진 사무관님의 진솔한 리얼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예진 사무관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우리 건강보험 아시죠? 한의학 관련된 건강보험, 한의학 보정성 강화 파트를 맡고 계시고요. 보건의료 쪽에서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이거 국가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또 앞서 얘기도 한번 나왔던 WHO와 같은 기관, 세계기관에 이렇게 인력을 교류하고 파견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예진 사무관님은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이 되셨고 이거는 정년이 보장받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보건사무관에 속하십니다. 공직이 맞는 성향으로는
분은 조직 생활에 잘 맞는 성향을 가지신 분을 꼽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모두 협업하고 보고하고 수정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다 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또 관련 법이나 관련 일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배우시는 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워라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내지 2년 차만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돈, 명예보다는 흥미, 적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책과 내가 만든 정책, 내가 만든 제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영향이 된다라는 그런 보람, 그리고 진료실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조직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면 잘 맞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의사의 전문 경영인 편이었던 여성 경영인의 하루라는 주제로 윤영희 CY 부대표님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경영인으로서 구직한 세 가지 활동을 첫 번째 투자 유치 및 회사 홍보 활동, 그리고 사업 수립 계획과 점검, 세 번째 인사 관리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영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경영인에 있어서 워라밸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머리는 24시간 쉬지 않는다라고 고충을 표현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오늘 말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면서 회사를 막 커나가게 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은 사람이라면 경영에 잘 맞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로 멘토링 행사를 통해서 해외 진출, 또 공직, 경영 파트에 계신 선배님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어쩌면 다수가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수련의,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 그리고 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볼 수 있고요. 임상의는 페이닥터, 개원의로 나눠지게 되는데 페이닥터는 한의원, 한방병원, 대학병원의 한방과 요양병원에 취직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명을 내서 운영하는 개원의가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원할 수 있고 개인 한의원,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등 형태가 상당히 또 다양하고 진료 과목으로도 주치의 개념의 일반 한의원, 또 특정 질환만 보는 특화 한의원으로부터 정말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닥터는 연봉이 저희 이제 협회 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정해져 있고 워라밸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면이 있고요. 개원의는 일반적으로는 주된 진료 업무 말고 경영적인 업무들을 많이 겸하고 있어서 워라밸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수입도 워낙 천차만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한의사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로를 찾는 데 지름길은 부딪혀보는 거다 라는 말이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부딪혀 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맞는지 확인해 본다면 누구보다 빨리 나만의 진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한의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